안녕하십니까. 총괄조정관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11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28일 0시 기준 제주 지역 총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92명입니다. 28일 자정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11분의 확진자는 한라사우나 관련 2명, 동백주간활동센터 1명, 홍익보육원 관련 1명, 김영성당 관련 2명, 대기구 학생 관련 3명이고 2명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총 11분의 확진자 중에 9분은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재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입니다. 이 중에 8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사에서 초기에는 음성이었다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추가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한 분은 자가격리 중에 있으시다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된 케이스입니다. 나머지 2분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염 경로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5일부터 제주 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했었는데 자가격리를 마칠 시점에 도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재검사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382번 확진자는 동백주간활동센터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서 지난 24일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격리를 진행 중에 있다가 26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추가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83번, 391번 확진자는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로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기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84번과 385번 확진자는 김영성당 관련 확진자인데 이분들도 기존 확진자 분들의 이제 가족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해제 전에 추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86번 확진자는 홍익아동복지센터 관련 확진자인데 이분 역시 지난 24일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이날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87번, 388번, 389번 확진자는 대기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들로서 그분들이 가족이 확진이 됐었고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0번과 392번은 현재 감염 경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김영성당 관련 확진자는 31명, 한라사우나 관련은 69명, 동백주간보호센터 관련은 17명, 홍익아동복지센터 관련은 1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시 간부 공무원 확진에 따라서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까지 확대해서 공무원 146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결과는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 9명의 직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7분의 환자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제주에서 총 158분이 입원했다가 퇴원하셨고 28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입원 격리 중인 환자는 23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오는 30일 개소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국세공무원 교육원에 개설되는 생활치료센터는 총 200명의 확진자가 입소하게 되는데 1인 1실로 무증상 환자를 격리시켜서 생활지원과 격리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감염과 비감염 구역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또 확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폐쇄로 TV, 또 환기시설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1인 1실 격리가 가능하도록 화장실, 냉난방 기구,
보호구 탈의실, 폐기물 임시관리소, 사무실, 회의실 등의 별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입소한 확진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숙식과 물품 지원, 또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며 진료 및 검체 채취뿐만 아니라 증상이 악화될 시에 대비해서 연계 치료 체계도 구축을 했습니다. 이미 25일에 생활치료센터 운영단을 구성을 했는데 운영은 도민안전실이 총괄을 할 계획입니다. 총 26명의 관리 인력이 순환근무 형태로 교대근무 형태로 투입할 계획이고 의료 인력도 현재 의사 3명과 간호사 10명을 투입할 계획이고 이 투입 인력과 지원 인력들은 향후 그 운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또 CCTV 관제, 정후문 출입자 확인을 위해서 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소방 인력들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1일 2회 이상 입소 확진자들의 건강과 임상 증상을 확인할 예정이고 환자 증상 발현이나 악화 시에는 레벨 D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대면 진료를 보고 제주대학교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들은 치료기간 중 복도 등 숙소 밖으로 나오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관리 인력들도 상주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 생활치료센터 관련 준비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꼼꼼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실제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을 2차 생활치료센터로 조성하는 계획도 기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외부에는 영향이 없지만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혁신도시 내 생활치료센터 주변 버스 정류장 7개소에는 손소독제 등을 배치해서 행인들이 수시로 손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 생활치료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병상 부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병상 가동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일 오전 0시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16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제주대학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3곳에 총 304병상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 71%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진 판정 후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는 22명입니다. 오늘 18분의 도민들이 그 입원 조치가 차례로 진행되면 대기 중인 환자는 4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분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확진자의 입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병상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병상 배정까지는 약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병상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의료 인력 배치가 필요한데요. 생활치료센터가 개소가 되면 이 시간도 더욱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상 배정팀이 확진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서 병상을 배정하고 있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제주 안심 코드는 지금 그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받고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이제 앱을 이제 그 핸드폰으로 깔고 있는데 지금 그 등록 신청 아마 3,000건이 지금 조금 넘는 업장에서 등록 신청을 해주고 있고 본격적으로 그 뭐 가동되는 부분은 지금도 이제 그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약 15,000군데 정도를 깔아서 동시에
역학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까는 대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그 업장이 깔게 되고 또 도민들도 관광객들도 앱을 깔게 되면 아마 역학 조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업소들에서 확진자가 발생되거나 뭐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최대한 빨리 15,000군데가 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우리국 소관에는 이제 시정 조치가 3건이 있었고 그 21시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 21시 이후에 영업해서 취식을 한 건이 2건, 그 다음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1건, 그렇게 해서 우리국 소관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건이 저희가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은 취합해서 별도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며칠을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를 해서 확산세가 꺾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틀 어제부터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감염원을 모르는 새로운 확진자보다는 기존의 자가격리 중에 이제 해지를 앞두고 양성이 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재에서 특별히 새로운 집단 발생이 있지 않는 한은 이 상황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뭐 언제라도 새로운 어떤 대규모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 경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증가한기보다는 지금을 유지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도중에 어떤 이벤트가 다시 생긴다면은 그로부터 다시 정폭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예측이 맞았느냐 맞느냐를 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그때마다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일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 크리스마스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임시 간이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했을 때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검사를 했지만은 다 음성이 나오는 거고 최근 들어서 몇 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지만은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현재 방역을 통해서 감염의 속도를 어느 정도 따라잡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음성이 나온 것이고 격리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전환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방역을 빨리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역사회가 지난 크리스마스 전에 그런 불안전한 상황보다는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증가했던 추세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좀 감소하는 것이 영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볼 때는 12월 18일 날 있었던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가지고 그로부터 지금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데요. 아마 그것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도민들께서 집단 발생에 대한 부분에 우려하심과 함께 거리두기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시는 부분이 이렇게 감염을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결단을 하셔가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학원발 또 여러 가지 연결되어서 학생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염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해서의 전파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노력들이 지금 또 하나의 결실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감염원을 모른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직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저희들이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을 수 없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자인 경우는 김농성당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지난 상황에서 어디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감염은 현재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미정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분 같이 새로 발생하신 분들은
좀 더 심정적학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술이 충분히 된다면은 이 관련성을 저희들이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동백의 센터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저희들 조금씩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시작이 12월 14일까지 시작되었던 부분까지 찾아내고 있거든요. 이렇다면은 저희가 연결고리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환자분이 나옴에 따라서 그 연결고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 중이라는 그 부분은 확정지을 수 없다는 거와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개연성 이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입도 시 검사 결과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본인도 그렇고 저희 방역에 있어서도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됐는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방역적인 점과 함께 심리적으로 본인들이 여행을 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도민들 입장에서도 그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신 분들과 접촉을 함에 따라서 그만큼 안전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었지만은 현재로서는 증상이 없으신 분들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즉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격리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증상이 없는 경적인 상황이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격리해 입원을 하는 그 병상을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 아무리 병원보다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분이 조금 격리에 의한 심리적인 부담을 좀 줄여들 수 있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의료진의 치료에 있어서의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등등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시는 분은 저희 이 기준 즉 확진이 됐을 당시 무증상 환자인 경우에 대해서만 입원을 조치할 것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